안녕하세요, 슈일입니다. 제르미 린에 대해서 살짝 얘기했었는데요. 많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인종차별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정치적인 마찰 뭐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중국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계 선수고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NBA랑 중국이랑 관계가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라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르미 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뭐랄까 신빙성 있다고 해야 되나 설득력 있는 이론을 하나 낸 선수가 있었는데요. 전 선수죠. 길버 아레나스라고 길교주라고 별명이 있었죠. 항상 재밌는 발언을 하고 뭔가 예 거침없이 이렇게 내뱉는 걸로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한 말이 참 뭔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더라고요. 길버트 아레나스가 자신을 제레미 린 같은 선수랑 되게 비슷한 선수라고 비유를 했어요. 뭐 크게는 자기 같은 부류의 선수들이 있는데 그 킬러라는 거죠. 득점 본능이 있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선수고 주변에 신경을 좀 안 쓰고 해야 되는 그런 선수라는 거죠. 뭐 코비도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난사, 코난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런 알파 그런 뭐랄까요 그 득점 본능, 공격 본능이 있는 선수가 그거를 이렇게 뭔가 바꾸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제레미 린이 음, 뉴욕에서 처음 린세니디라고 그 마이크 덴토니가 잠깐 사람 선수들이 부족해가지고 우연히 기용했다가 잘 돼가지고 이제 거의 뭐 40득점 폭발하면서 한 뭐 몇 경기간 어마어마한 성적을 냈죠. 무패 행진을 달렸고. 근데 카멜로 앤서니의 팀이었죠. 카멜로 앤서니 거기 슈퍼스타였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카멜로 앤서니 이 녀석이 자기가 괜히 뭔가 좀 질투나 그런 걸로 어, 제레미 린 다른 데로 밀려나가게 뭐 뒤에서 손 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길버트 아르나스가 얘기하는 게 좀 더 일리가 있는 게 제레미 린이 뭐랄까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팀 마인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카멜로 앤토니가 들어오면서 이제 카멜로 앤토니의 자리가 있고 그 사람의 입지가 있고 역할이 있으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스텝백을 한 거죠. 뭐 득점을 약간 양보하다든가 아니면 좀 더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어, 그런 그런 거를 할까 말까 망설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레미 린이랑 카멜로 앤토니가 돌아오는 거의 즉시 이제 없어졌으니까 제레미 린이 쫓겨나게 됐으니까 어쨌든 제레미 린은 자기가 하던 걸 계속 하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뉴욕이 이제 트레이드 해버린 후에 제레미 린 이제 머리가 이렇게 좀 복잡해졌을 거라는 거죠. 이게 알파가 있고 슈퍼스타가 분명히 있는 팀에서는 자기가 약간 좀 이렇게 물러설 줄을 알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슈퍼스타가 있는 팀에는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뭔가 다른 부수적인 뭐 베타라고 해야 되나 이제 서포팅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뭔가 좀 제어했다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 휴스턴으로 갔을 때는 제임스 하든이라는 슈퍼스타랑 같이 뛰게 되니까는 그 슈퍼스타에게 맞춰주는 그런 플레이를 좀 했다는 거죠. 보면은 그 뉴욕에서 보였던 그 화려함이나 공격적인 농구를 많이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의 색깔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계속 공격적으로 가면은 그거에 상대방도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보여주지 않고 점점 더 움츠러들었었다는 이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팀으로 가면서 레이커스에서는 그나마 살짝 바뀌는 전환점이 있었던 게 팀이 좀 엉망이었고 코비 브라이언트도 이제 좀 부상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코난사 모드였고 그런데 그때 보면 어떤 경기 중에서는 코비가 이제 마지막 슛을 하려고 이렇게 달라고 하고 뭐 코비가 뭘 해달라고 하는데 제레미 린이 말을 안 듣고 자기가 하는 공격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공격을 성공하고 게임을 이기고 게임 위너를 쐈을 때 코비가 뭐라고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럼 그냥 거기서 사태 종료되고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아, 이례적인 상황을 보여준 건데 그거를 계속 못했다는 거죠. 그때쯤에는 또 옮겨갔고 다른 팀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그 알파 모드로 바꾸려고 전환할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심리적인 걸 떠나가지고 몸에 약간 무리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적을 해서 뭐
호네츠에 있을 때도 부상이 많았고 나중에 브루클린에 왔을 때도 부상이 좀 심했고 토론토에서는 거의 뭐 얘는 뭐 계속 다치고 뭔가 좀 동양적인 뭐 뭐랄까요 좀 패시브하고 알파를 위해서 좀 뒤에서 이렇게 한 걸음 뒤에서 서포팅하는 애라는 선수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는 그런 설이죠.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참 레이커스에 가기 전에부터 조금 더 공격적이고 이게 바로 나다. 난 득점 공격하는 선수다. 이런 거를 좀 더 보여줄 수 있으면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길베 아레나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 선수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게 정말 거침없었어요. 너무 이게 포인트 가드도 아니고 슈팅 가드도 아니고 키나 뭐 이제 포지션 같은 건 포인트 가드인데 보통 자기는 웬만하면 자기가 득점하고 처리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그런 멘탈리티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이유가 있었는데 마이클 조던이랑 무슨 농구 캠프 같은 데서 뛰었는데 자기가 조던이랑 같은 팀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조던이 모든 걸 다 하고 나머지 4명은 뭐 이제 겉절이 역할 하라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도 그런 겉절이 쩌리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본인은 좀 뭐 딱 보면서 뭐야 이게 하고서는 자기는 무조건 득점을 했대요. 그래서 조던은 계속 이렇게 공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뭐 계속 자기가 하던 거 해가지고 뭐 40득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 조던도 뭐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바로 뭐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던 그 기억에 뚜렷하게 좀 남았었나 봐요. 나중에 뭐 대학교도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얘가 어떻게 보면 좀 바스켓 케이스잖아요. 이게 좀 골칫덩어리라고 보고 좀 뽑고 싶어 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았을 텐데 그리고 뽑히더라도 뭐 첫 번째 뭐 해 정도는 뭐 신인 시절 뭐 1학년 때는 거의 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학교에 조던이 뭔가 좋은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얘 뭐 물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조던 무시하고 40득점 했던 게 득이 됐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아레나스라는 선수를 잘 잊지 못했나 봐요, 조던이. 나중에 아레나스 아들이 무슨 뭐 조던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용품 같은 거 가져와서 사인해달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하나 뭐 사인 받을까 말까잖아요. 되게 받기 힘들잖아요. 뭐 악수 한번 하든가 뭐 그런 거 하고 끝나는 건데 그 조던이 딱 이 용품 하나를 보더니 저지 같은 거 보더니 이 저지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아르네스가 좀 내부 경로로 뭐 조던이나 조던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뭐 얻은 저지 같은 거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서 왔냐고 했더니 우리 아빠가 줬다고 해서 너네 아빠 이름이 뭐 너 이름이 뭐냐 했더니 뭐 아들 이름 모르겠지만 뭐 마이클 아르네스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조던이 가방에 있는 거 다 꺼내라 가지고 다 사인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끔은 무식하게 자기만의 색깔을 고집하고 그걸 보여주고 그걸 억지로 바꾸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